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여기는 지금 3월달인데 바깥에 완전 눈이 펄펄 내려가지고 근데 바람이 별로 없으니까 나무 위에 눈이 쌓이니까 나무가 이제 너무 예쁜 거예요. 그 풍경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예쁜 거죠. 근데 지금 예쁜 거는 좋지만 또 이제 나중을 생각하면 길이 막히고 또 땅이 얼고 그 다음에 교통이 혼잡하고 뭔가 또 이렇게 불편함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항상 그 두 가지가 같이 양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연 안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어떤 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게 니체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니체의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제가 이제 하나 옮겨져 놓은 게 있는데요. 고통 또한 쾌락이며 저주 또한 축복이며 밤 또한 태양이다. 그대들은 언젠가 쾌락을 향해 좋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들은 온갖 고통에 대해서 좋다고 말한 것이 된다. 모든 사물은 사슬로 연결되고 실로 묶여져 있으며 사랑으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니체가 말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지금의 이 이제 미투 운동과 연관이 있는 것, 정말 철저하게 묶여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이 사람 혹시 이제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번에 왜 뉴스에 한국의 뉴스에도 났더라고요. 제임스 레바인인데요. 이 사람이 그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그 오페라를 40년간 이 사람이 지휘를 이제 이끌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미투 운동에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40년 동안 계속 있어 왔는데 이 사람이 워낙 거장이다 보니까 묻혀서 40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소년을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미소년이 이제 커서 청년이 되고 막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드디어 이제 이번에 미국의 이 미투 운동과 함께 이 사람도 이제 고발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사람을 메트로폴리탄 우리나라에도 이제 부산의 영화의 전당 가면은 메트로폴리탄에서 하는 오페라를 틀어주고 했었죠. 굉장히 메트로폴리탄에서 하는 오페라는 뭐 이렇게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뭐 재해석해가지고 어떤 음악이나 뭐 노래 말 이런 모두 다 똑같지만 왜 해석을 달리해서 굉장히 뭐 몰든하게 한다거나 좀 하여튼 현대하고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메트로폴리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클래식한 그 느낌 그대로를 좀 재현하는 그래서 처음에 오페라를 감상할 때 굉장히 보기가 좋죠. 그리고 그거를 생각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오페라를 이제 만약에 상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디오가 같이 찍어가지고 같이 이제 보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되고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트로폴리탄에 가서 처음으로 본 게 라보엠인데요. 그 라보엠을 보게 된 계기가 이제 한국에서 제가 오페라에는 뒤늦게 오페라는 모차르트라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모차르트가 아주 많이 한 게 또 오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페라를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다 보니까 또 오페라 감상실에 가서 늘 이제 오페라 감상을 또 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또 니체가 말한 것처럼 사설 연결이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오페라 감상실이 되게 작은 곳인데요. 거기서 구자범이라는 사람을 이제 초청을 해서 그 라보엠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TV라든지 이런 게 없이 살다 보니까 스스로 찾아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차르트라든지 섹스피어라든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위주로만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지휘자는 정명원 정도 알았지 구자범은 제가 몰랐거든요. 전혀 모르는 상태지만 라보엠이라는 음악이 너무 좋고 또 그걸로 가지고 강의를 한다니까 제가 이제
그때 그게 강의료가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이었지만 너무나 가치 있는 시간일 것 같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강의하러 나온 분이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아노를 직접 연주를 하면서 라보엠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독일에서 지휘를 했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완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조그만 강의실에서 저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근데 뿐만 아니라 왠지 필이 확 오는 거 있잖아요. 왜 천재,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음악을 많이 듣다 보면은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악적인 재능과 선율, 그 필링이 있잖아요.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저는 보면 편안하지 않은 어떤 음악을 딱 들으면은 저 작곡가가 왜 저렇게 힘들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고, 편안하면은 정말 너무 자연이 막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한테 편안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느껴서 음악을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서 누가 만들었고 사실 크게 관심 없이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실은 거기서 구자범이라는 사람을 대부분 다 알고 온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유명해서. 근데 이제 저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강의를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완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이런 강의를 직접 이렇게 코앞에서 듣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네이버를 찾아서 보니까 아니 그분이 지금 이제 굉장히 그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강의실에서 그런 이제 그런 시간에 그 사람이 지휘자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 지휘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분인데 갑자기 그 일에서 떠나면서 시간이 생겼고 시간이 남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은 관객이라면 관객일 수 있는 사람들과 정말 가까운 곳에서 이제 어떤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 개인적인 입장으로 딱 보니까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은 성폭행이 있었다. 성추행이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에 쫙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게 가짜다 하는 뉴스가 쫙 뜨는 거 보면서 이게 가짜겠다 하는 어떤 직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뉴스가 가짜가 만들어지고 재생산되고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진짜인 건지, 이게 우리는 촉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다 쓰는 거니까 사람들이 보면 촉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의 강의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연주를 하는 제스처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딱 이제 아프잖아요. 그 상처가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이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전혀 말 안 하고 제외하고 그냥 라보엠이라는 거기에만 집중해서 이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변명 이런 거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술가구나. 저 사람은 정말 자기에게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정말 그 대가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코앞에서 대가를 본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천재들과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은 좀, 좋은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음악적인 그런 세계를, 내가 함께 공유하고 취할 수 있다면은 엄청 인식의 확장이라든지,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음악 그 세계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상황을 보니 이제 기가 막히는 거예요. 또 그때가 이제 박근혜 정권 때다 보니까 나는 정권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웠어요. 이거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능을 쓰지를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좋아지면은 분명히 자리를 찾아가시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강의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힘든가 봐요.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왠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의를 받는 제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이런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 저분이 만약에, 이제 그 자리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취미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가 없었겠지.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는 너무 큰 영광스러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이제 연세대 철학과 졸업하셨는데 이제 지휘의 길로 가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 피아노 신동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쨌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은 저렇게 상처가 너무너무 커서 힘들지만 저게 회복되면은 더 큰 사람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그 믿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결국은, 또, 그 메트로폴리탄에, 그분이 강의를 했었던 그 라보엠 한 권의 책을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을 하듯이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라보엠을, 예약을 해가지고,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근 반년에 걸쳐서 뭐 예약을 하고, 뭐, 하여튼 준비를 하고 해가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제 라보엠을, 보고 왔죠. 근데 그게 지금 모든 사물이, 사슬로 연결되고 실로 묶여져 있으며 사랑으로 이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라보엠에 있는 내용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눈이 펄펄펄 내리는 너무너무 추운 날 연인들 사이에서 보헤미안 기질이 있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지금 이렇게 바깥에 눈이 펄펄 내리는 이런 날은 라보엠을 들으면은 푸치니가 만들어 놓은 그 겨울적인 음악 선율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져요. 그럴 때 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그런 인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깜짝 놀란 게 그분이 이제 성남 시장님 하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앞으로 문화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왜냐면은 늘 제가 이제 최근 미투 운동 일어나고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그 유튜브로 그 이제 정원비평 체이노 쌤 그분이 이제 올린 걸 봤어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미투 운동은 문화 혁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맥락이랑 너무 똑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이제 문화 대통령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구자범 지휘자가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정권 이후에는 이제 다시 잘 되겠지 하고 이제 한 번씩 그 검색을 해봤는데 늘 그 조금씩 기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오델로 맥베드인가요? 그것도 이제 지휘를 했고 뭐 어쩌고 해서 아주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정명훈도 이제 갔는데 왜 이 천재 지휘자가 아직까지 저 자리 지금 아직까지 조용할까 너무 이제 아쉬웠던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뉴스 보니까 검색을 해봤는데 이분이 성남에서 성남 아트센터에서 음악회를 한다는 거예요. 야, 역시 성남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자 한참 지지할 때 그때 이제 성남에는 누가 그 지휘를 맡고 있나 보니까 금난세 그분이 지휘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아직도 물론 유명세는 있으시겠지만 은퇴를 안 하시고 계시구나. 조금 더 젊은 분이 하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물론 이제 경기도에서 지휘를 하다가 구자범 지휘자가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 조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조작인 게 사실로 드러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의 조작이 이게 또 많기 때문에 미투 운동 이 본질이 잘 가려면은 우리가 언론의 조작을 잘 주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이 다 진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우리가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언론이나 정치나 뭐 이런 데서 공작하는데 거기 낚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구자범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낚였죠. 구자범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결국은 팬들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들과 진실 그런 것들 때문에 밝혀지긴 했지만은 밝혀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분은 경기 피를 그만 두셨고 또 그동안에 너무 상처가 깊고 많았죠. 근데 이거를 잘 성화시켜 가지고 이런 문제거리들, 이런 아픔들, 그리고 성추행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괴롭혔었던 내용들도 알고 보면은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심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일체 없는 사람들인데요. 양심이 없게 된 그 과정도 알고 보면은 그 이전에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라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그런 사람들에게 이분이 결국은 용서를 하셨어요. 구자범의 지휘자가. 자기를 진짜 알아주는 그러니까 사실이 밝혀진 걸로 자기는 됐다 생각한다. 이걸로 고소하지 않겠다. 그렇게 또 하셨어요. 너무나 철학자다운.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그 사람들도 결국은 상처가 만들어낸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돈에 집착을 하고 이 사람들이 돈에 너무너무 집착을 한 것이 경기도에서 이 사람은 이제 구자범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오다 보니까 그 1순위 그죠? 프라이오리티가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 경기 필에 있었던 그 이제 단원들 이 사람을 공격에 몰아던 단원들은 이제 돈벌이 그러니까 막 그 가해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구자범이 너무 많이 그 지휘 연습을 너무 많이 시키고 또 이제 교도소나 이런 좀 그 위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연주하자 하고 막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몇몇이 이렇게 이런 걸 만든 거죠. 가짜 뉴스를 만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해결이 돼서 너무 이제 놀랍고 반가워서 실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 문화와 문화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이제 저는 안희정도 김지연 이분도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정치하는 사람 혹은 뭐 거기에서 월급을 받는 일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 그런 것이 또 힘이 되어서 지금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또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중요하면 상대도 중요하구나. 내 목숨이 하나면 상대의 목숨도 하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합리적인 이성을 우리는 이제 깨우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본능을 넘어서는 어떤 이성. 그리고 이성이 힘을 점점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희정이라는 이 이제 한때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잘할 거야 하는 그런 큰 희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후보자 이고 또 이미지를 워낙에 잘 심어놨잖아요. 뭐 보좌관을 뭐 22명을 뒀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 나온 사진, 멋진 기사 막 이런 것들로 이미지를 완전히 멋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좋은 이미지에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이 많이 다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김지연이라는 사람도 목숨이 하나고 우리도 목숨이 하나고 안희정도 목숨이 하나다는 거죠. 그 전에 그럼 군권 시대나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에는 완전 진짜 어이없었죠. 박근혜가 최고고 이명박이 최고고 그 밑에 있는 그 이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팽배했었기 때문에 금권이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는 그런 긴 시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왔잖아요. 보내면서 우리는 많은 걸 알게 됐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 자신을 죽이고 내가 낳은 자식을 죽이고 우리 미래가
계속 더 황폐해지겠구나. 우리가 촛불을 통해서 이걸 이제 깨어났는데요. 많은 시민이 저는 깨어났다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이 김지연이라는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이 목숨이 한 개인데 내가 좌절하면 내가 그렇게 존경해서 저 사람이 대통령 감으로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을 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비소로 채용되니까 거기 가기까지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섹스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너무 존경한다는 그 생각 안에는 섹스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리가 없었다고 봐요. 왜? 이 사람은 대통령이고 대통령 후보고 유부남이고 또 거기서는 뭐 도지사고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면이 어떻게 자기를 취하는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을 절대로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주 김지연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이 황폐한 상황이 아니라 건강한 상황에서 어떤 자기의 역할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너무 놀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안희정이라는 사람도 지금에 와서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다. 와이프가 더욱더 아플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와이프 걱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김지연이라는 사람에 대한 걱정도 그만큼 해야 되는데, 김지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념치 말거라. 잊어라. 좋은 풍경만 생각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녀라. 그럼 이 사람에게는 너는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다. 너는 존재감이 없는 게 존재감이다. 뭐 이런 거를 세뇌시킨 건데, 이거는 같은 인간으로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촛불로 깨어난 시민인 이상 이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안희정도 자기가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어 왔던,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잖아요. 50대, 53세인가요? 하여튼, 그 전에 있어 왔던 정치권 안에서 봐왔던 많은 일들이, 이 사람에게, 뭐 그냥 넘어가는 일로 보였겠죠. 예.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다 저렇게 하네? 넘어가네? 하면서 자기가 딱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도 그렇게 한번 해본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왜? 자기는 이 세상에 빛 같은 존재잖아요. 대통령이 되어서 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좋은 사람 인 걸로 지금 굉장히 잘 포장돼 있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내면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욕망, 그것과 그 다음에 빛처럼 드러나는 22명의 보좌관이 글과 그 다음에 카메라로 이 사람의 빛처럼 비춰주는 그것과 이 두 가지가 다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거죠. 우리도 누구나 다 어쩌면 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이거를 일치시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내 마음에 있는 그 욕망, 그것이 같아지도록 일치시켜야 되고, 또 정치가 일수록 더욱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우리 국민 하나하나를 대표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가지고 있고 자기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쏙이고 있잖아요.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만 이것이 나야 이러면서, 이게 가능한가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 이미지 막 좋게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이재명 시장님실에 가가지고 그 몇 사람이 이제 이재명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바로 그냥 무슨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티타임 하는 과정에 그냥 핸드폰 들고 그냥 바로 즉석에서 즉답 질문하고, 우리가 궁금한 거 막 댓글 올리면 대답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거기에 어떤 그런 그 막 카메라 플래시라든가 막 중간에 막 대사 적어가지고 그게 끼어 있나요?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런 게 없는 이재명 시장님을 지금은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한결같은 그분, 예. 정말 틀려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나 김지연 씨나 우리 모두 다 예, 자기는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왔을 때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지금 만약에 이 사실을 미투 운동 이 분위기 안에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한 거더라고요. 이 분위기 안에서 자기가 이 말을 못하면은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그림자처럼 살아라 라고 말했는데 표정을 보세요. 완전히 얼굴에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핏기도 없고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그림자처럼 살아라. 그게 뭐예요? 같은 사람한테 자기는 빛처럼 살고 그게 뭐예요? 예. 너무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안희정은 철학과 졸업했던데 철학을 정말 사람을 너무 몰라요. 예.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한당 같은 그런 사람들은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죠. 내가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면 그건 진짜 여자로 치면 꽃뱀인 거죠. 내가 네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서 칼을 갈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사람이면은 사실 나중에 터질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이제 포르노 배우 문제 터져가지고 나중에 지금 터졌잖아요. 입막음 하려고 이제 돈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거. 그러면은 우리 국민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통제가 안 되고 또 그 속이는 것 자체를 뭐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처럼 한다면은 그래서 아픈 거 자기 와이프 아픈 거나 김지연 씨 아픈 거나 어떻게 그게 와이프가 더 아프고 이거는 나는 정말 기를 의심했어요. 정말 그랬나.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김지연 씨도 아프고 자기 와이프도 아픈 거예요. 여기 하나 탁 비어가 피가 철철철 나면은 다 그게 집중해서 아픈 거예요. 와이프가 더 아프다. 정말 자기 애가 병이 너무 깊은 거죠. 그런 말 한다는 것은. 김지연 씨도 그만큼 아픈 겁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한 말이다. 글쎄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챌 줄 모르고 한 말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저는 봐요. 자기 애가 너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과연 자기 애가 그렇게 강한데 국민을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지금 막 김지연 씨를 막 그 비난을 하면서 불륜한 주제에 그러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죠. 진짜 그건 너무 아픈 말인 것 같아요. 그 너무 아픈 말인 것 같아요. 그 사람도 힘들고 안희정도 힘들겠죠. 자기가 권력을 쥐고 너무 휘둘러가지고 자기 상상 속에 빠져 있었던 거, 자기의 어떤 그런 힘에 너무너무 도취되어 있었던 것, 그것이 지금에 와서 후회스럽고 힘들겠죠. 그래서 다 그만큼 안희정이 힘든 만큼 김지연도 힘듭니다. 왜? 우리는 다 목숨이 하나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 뭐 자한당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다 같이 위로받아야 할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깨어나서 점점 더 좋은 세상으로 가려면은 김지연 씨가 이렇게 폭로를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그 추악함이 얼만큼 큰가 하는 거를 진짜 만천하에 한 번 더 공개하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김지연 씨라는 이분이 너무 대단하다. 너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기가 희생당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기덕하고 조재현 때문에 PD에 나왔잖아요. 그 배우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현직에 있는 배우들은 안 나오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감독들 하고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두고 보리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은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배우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네. 네. 그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가 다른 방법으로 작용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도저히 내가 지금 정신과 가서 치료 안 받으면 살아날 수 없겠네. 내 존재라는 사람이 하고 치료받으러 다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도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는 이번에 그 메트로폴리탄 성추행 사건, 이 사람과 우리나라의 아주 천재 지휘자 구자범 지휘자 그리고 천재 정치 그러고 보니까 참 천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시장님 이제 도지사 도전을 하시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반드시 원하는 바를 성취를 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는 거다. 조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조직이 좋겠지만 국민의 힘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도구가 됐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나누고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이.